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실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법률가이지만은 이 법적인 문제 못지않게 이 팩트가 중요하다는데 저는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이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데 의외로 이 JTBC의 이게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제가 제3자들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은 그렇지만 국정원에서 진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의도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순수한 분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안 했다고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하다라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팩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 보면 우선 거대한 하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딱 10일 날 목요일 날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1일 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이 할 수도 있다 나왔어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딱 민변에서 고발장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5일 날 공안부로 2부로 딱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단체로서 한변을 하면서 여태까지 선 국정원장 여러 사람 고발했어요. 강간무소식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민변에서 고발장을 내자마자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로 딱 배당이 돼서 수사가 착수가 되는지 이게 거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 순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0일 날 JTBC에서 이렇게 이규현이라는 사람이 허강일이 또 탈북정보반 한두 사람 울먹울먹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짜깁기의 냄새가 아주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전후 거두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태현 대변인이 2년 전엔 분명히 이거는 자발적 의사로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통일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에서 2년 전에 자발적으로 왔다는 사람을 태도가 이렇게 아리송하게 보낼 수도 있다. 사실을 재조사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14일 민변에서는 이게 또 기획 탈북이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 다음 국정원의 해정보팀장 이렇게 해서 기획 탈북이다 해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 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여기서 기획 탈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모든 탈북민들이 기획 탈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압록강 투망을 가면서 어떻게 그냥 옵니까? 오려면 다 사전에 지금 뿌로카를 다 이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을 짜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서도 어떻게 해서 차편지라든지 이런 게 다 하고 또 국정원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획 탈북 이꼬로 납치 이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고 하여간 민변은 그렇고 그 상식적으로도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사회라서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없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1년 후에도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허구성을 다시 얘기해보면 2016년 4월 7일 날 이 사람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통일부에서는 자유사로 들어왔다. 우리들이 다 조사했더니 자유사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국정원에 의한 유인 납치다 했고 민변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납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가정보원에 외부 변호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닙니다. 대한변협에서 정식으로 추천한 국가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여자 변호사예요. 왜냐하면 탈북민들 중에 70, 80%는 여성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박영식 변호사가 외부 인사입니다. 그분이 13명을 최소 3회 이상 면담을 했어요. 진짜로 의사가 있어서 온 거냐,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식 변호사, 51세 된 여자 변호사입니다. 외부 인사. 확인을 다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변에서 우리가 접견을 하겠다 이거야. 사실 접견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물어봤어요, 이분이. 박영식 변호사가. 자, 민변이라는 어떤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당신들 법상 근거는 없어요. 뭐 피의자도. 그러나 자꾸 의혹 해석했다 접견하겠다는데 접견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정식으로. 그 사람들 골치 아파. 왜냐면 자기들은 극도로 신변의 의혹이 알려지면 그 순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다 되기 때문에 아이고 제발. 그래서 접견을 안 한 겁니다. 이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고 첫 번째가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 왜 그때 뭐 별의별 소문을 다 듣고 그 중에 탈북 유경식당 처음에 한 명이 뭐 단식하다가 죽었다는 둥 막 소문을 막 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팩트가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변이 또 5월 24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했어요. 이것도 법에 안 맞는 겁니다.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법 2010년 9월 9에서 각하, 또 항고를 했어요. 호동에서도 각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7년 3월 8일 날, 이 사람들은 이미 2016년 8월 순차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했고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 해서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도 또 이미 변협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이 다 확인을 했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3심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사인 것이 인정된 데서 다 각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했는데 더 결정적인 거는 작년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적폐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이 사람들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반은 국정원 전 현직, 반은 민변 출신 무슨 성공회 주교, 그 사람이 위원장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했던 정해구. 이 사람이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도 열어가지고 기밀 같은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유경식당 종업원을 했느냐, 납치를 갖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잡을 데 없는 거야. 불법 납치를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덮었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중대한 국가기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변에서는 작년 2017년 12월 4일 날 송 국정원장을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연 것은 메인 서버를 열어서 자격도 없는 국정원 개혁위원들에게 그 정보를 준 것은 국가기밀 누설이다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과정에서 바로 이 사실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의 납치 정황을 알아보려고 이 사람들이 열었다는 거를 자기들도 그걸 발견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무슨 몇 번 했습니까? 이미 중국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했을 때 1차로 이 사람들의 자발적 의사가 확인이 된 거고 그걸 못 믿는다 해서 국정원에서 다시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국정원의 외부 인사 변협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이 변호사가 1, 2다 3번, 2번 다 확인을 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민변에서 다시 또 중앙지법, 고등, 대법원까지 소속 다 각하돼서 마지막에는 문재인 정권이 취임해서 자기가 한 적폐청산에서 열어봤어. 발견을 못했어요. 이제 다시 또 말입니다. 5월 11일 날 JTBC에서 저는 이게 아니 어떻게 해서 이 탈북민들의 인적 정보는 외부에 어떻게 누출이 했는가. 이 사람들 크크거리고 있어요. 자기도 조금만 이거 나가면 진짜 북한의 가족들이 죽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는가? 나는 이게 첫째 의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아내가지고 JTBC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가? 이게 첫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팩트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팩트가 중요합니다. 팩트가 우리가 사실은 국정원 진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5번에 걸쳐서 이렇게 검증 절차가 거친 겁니다. 어떻게 와서 지금 와서 이게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나부터도 내가 북한 가고 싶다 해서 날 보내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부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주민등록증 다 발급받고 대한민국 엄연한 국민을 만약에 북송을 한다? 이건 탄핵 사유다. 헌법 10조, 69조 해서 헌법 65조에 따라서 이건 헌법을 위반한, 헌법 범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다. 저는 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제에 어떻게 해서 이 셀 수 없는 탈북민들의 정보가 이렇게 샜는가? 이거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거대한 음모다. 사지로 내모는 거야. 이건 결국에는 살인방조입니다. 이건 살인행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노상 중국 대선 앞에서 강제 북송 저지 운동을 하면서 북송되면 죽을 게 뻔한 걸 알면서 중국이 강제 송환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살인방조다, 살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면은 가족이 죽는 것이고 다 죽는 걸 알면서 하는 것은 이건 살인방조인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31,300명의 탈북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쌓였는데, 이 거대한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어제 오늘은 자유사로 왔다고 말을 바꾸고 막 이러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고, 왜 또 우리 자국민 6명을 또 결부시킵니까?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6명, 지금 또 7명이라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는 끝까지 건 소환을 받아야지 왜 그걸 또 여기다 결부시켜서 이렇게 됩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모욕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팩트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법률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저의 발제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